523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키워드 몰입, 혁명. 책 정보. 제목 몰입. 저자 황농문. 출판일 2007년 12월 1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 책 소개. 대한민국 0.1%를 빠져들게 한 몰입 혁명. 몰입적 사고의 경험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각종 매체에서 극찬한 자기계발 명저, 서울대 황농문 명예교수 집대성, 내 안의 천재성을 끌어내는 생각법.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들,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CEO들. 이들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비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즉 몰입적 사고를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몰입이 개인의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열쇠라고 말한다.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은 몰입의 위대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으로 몰입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몰입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하였다. 저자는 현대는 work hard가 아니라 think hard의 시대임을 강조하며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은 잠재력을 일깨우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먼저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에 미치지 말고 생각에 미치기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왜 몰입적 사고를 해야 하는지를 명쾌히 설명하고 어떻게 몰입으로 천재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불안과 우울을 고질병처럼 안고 사는 현대인들이 몰입적 사고를 통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도록 한다.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몰입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몰입을 생활에서 바로 시도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할지, 어떻게 잠재력을 일깨우는 몰입을 할 수 있는지를 5단계에 걸쳐 설명한다. 책에서 얻은 내용. 창조적 인재를 만드는 핵심 키워드.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고 했다. 그러나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생각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99번이나 틀린 답을 얻었다는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만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 해본다면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와 몰입을 하면서 얻어지는 자신감이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몰입은 지극히 이상적인 상태이지만 그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방법과 요령, 주의점만 알면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몰입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몰입이 인생에 미치는 의미와 효과는 엄청나다. 몰입 상태에서는 두뇌의 활용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사고력이 발전한다. 또 몰입 상태가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 평소에 풀리지 않던 어려운 문제도 아주 쉽게 풀린다. 이렇게 극대화된 두뇌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문제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더해지면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도 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풀게 된다. 그 순간 자신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며 삶의 만족도 치솟아 오를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몰입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 몰입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이 수두룩하고 한때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도 너무 막연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몰입은 나이나 학력,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다. 본격적으로 몰입 체험을 소개하기 전에 몰입을 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와 배경을 참고하면 몰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다. 몰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1. 문제를 설정하라. 2.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확보. 3. 불필요한 외부 정보의 차단. 4. 혼자만의 공간 선정. 5. 규칙적이고 땀 흘리는 운동. 6. 단백질 위주의 식사. 아이디어가 샘처럼 솟아난다. 아이디어가 나오는 형태도 다양하다. 문제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의 어느 부분을 보아야 한다거나 어떤 논문들을 찾아서 읽어야 하는지,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해야 하는지 등 떠오르는 방법들도 다양하다. 또한 몰입 상태에서는 현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한 답이 얻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연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관심이 있던 일상의 문제에 대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의 상당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같은 철학적인 문제여서 명확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즉, 몰입 상태에서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평소에 자신이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한 아주 고차원적인 답들이 떠오르는 것이다. 게다가 생각하는 일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즐거움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생각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원하는 기간만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물론 땀을 흘리는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 주어야 하고 천천히 명상하듯이 생각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이처럼 원하는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도 나날이 높아진다. 몰입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적인 징후들. 일 한 가지 문제를 계속 집중하여 생각하려는 노력을 며칠 이상 하면 의식이 그 문제로 꽉 차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그 문제를 생각하기만 해도 쾌감을 얻는다. 3. 집중도가 올라가면 쾌감이 증가한다. 4.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몰입을 계속하는 한 쾌감이 몇 주일이고 몇 달이고 지속된다. 5. 사기와 의욕이 샘솟고 자신감이 생기며 낙천적으로 변한다. 6. 평소와는 달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얻는다. 7. 감각이 섬세해지고 하루하루가 감격적이다. 8.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잠시 지루함을 느끼지만 아주 조그마한 진전에도 큰 희열을 느끼고 감동한다. 9. 자신이 하는 일에 신성하고 경건한 종교적 감정을 느낀다. 10. 가치관이 바뀐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 지향성을 고려하면 몰입도를 올리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뚜렷한 목표와 성취 동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면 맹목적으로 그 목표를 추구하는 본능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표 의식을 강화시켜 성취 동기를 북돋우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흥미와 수행 능력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어릴 때 꿈을 크게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는 바위에 새겨진 형상의 큰 인물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매일 그 바위를 바라보며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던 그 소년이 바로 전설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뇌과학의 목적지향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소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이미 오래전에 터득하여 이야기로 전달한 것이다. 생각과 몰입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자는 work hard의 패러다임은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왔다. 머리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일했느냐가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성공의 징표가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려 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비한다. 이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충분한 부의 축적을 이루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데 과연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충분한 부를 축적한 사람 중에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는 불편한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행복은 몰입하려는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약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더라도 몰입하여 그 방법을 찾아 일했다면 그 과정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몰입으로 이어지는 Think Hard의 패러다임에서는 학습이나 일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마치 테니스나 골프를 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긍정적인 보상이 되어 그 운동을 하는 행위가 목적이 되는 것처럼 일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된다. Think Hard의 패러다임에서는 보장되지 않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행복하게 산다. 그 과정에서 일의 성과도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도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현재를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면서도 그 결과가 보다 확실한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능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일을 하는 work hard의 패러다임은 본능이 원해서 자기 자신이 좋아서 하는 think hard의 패러다임의 효율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일이 삶의 수단이 되는 것보다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보다 의미 있고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밤새워 열심히 하면 자신이 발전하기보다는 소모된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식게 된다.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쫓겨날 걱정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자나깨나 자신의 일을 분석적으로 생각하면서 일하는 Think Hard의 패러다임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동시에 열정과 호기심이 발달한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온갖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행여 당신이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길까봐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6장 몰입에 이르는 5단계. 제1단계 생각하기 연습. -20분 생각하기.
제2단계 천천히 생각하기. 마이너스 2시간 생각하기. 제3단계 최상의 컨디션 유지. 하루 종일 생각하기. 제4단계 두뇌 활동의 극대화. 7일간 생각하기. 제5단계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핵심 포인트. 사람의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을 통하여 서서히 형성되고 쉽사리 바뀌지도 않는다. 그러나 몰입을 장기간 경험하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몰입 상태에서 자주 경험하는 선잠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몰입을 한 달 이상 체험하면 자신의 일이 점점 더 숭고해진다. 몰입의 결과로 얻은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은 마치 자신이 아이를 잉태한 것과 같은 느낌, 신성한 기분까지 들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고 의미 없고 부질없는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몰입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눈과 평상시에 세상을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르다. 몰입을 장기간 체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화한다. 여태껏 낭비하고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몰입은 이렇게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해줄 것이다. 당신도 몰입할 수 있다. 몰입은 적어도 3일 이상 일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풀어야 할 문제만을 생각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고도의 정신 활동이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사고 훈련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몰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초보자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몰입에 이를 수 있는 5단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1단계부터 차례대로 실천해 나가면 궁극적으로 몰입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 몰입까지 가지 않고 각각의 단계만 습득해도 학생이라면 학습 능력을, 직장인이라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생각하기 연습을 마스터하면 문제 해결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2단계 천천히 생각하기를 마스터하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즐겁고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3단계인 최상의 컨디션 유지 단계를 마스터하면 자신감에 차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고 나면 4단계 몰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이고 몰입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5단계인 인생에 대한 여러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인 몰입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우선 자신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단계부터 꾸준히 연습해보자. 그리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자. 어느 순간 더 높은 단계인 몰입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내가 체험한 극단적인 몰입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몰입 체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행복했던 경험이라는 명백한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학교나 직장에 다닌다면 몰입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가장 깊이 몰입하는 방향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체계적으로 몰입도를 올릴 수 있고 몰입도가 올라감에 따라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몰입에 이르는 5단계는 이러한 순서로 몰입도를 올리는 방법이다. 단계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으며 더 높은 단계를 습득할수록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5단계를 실천하면 선순환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악순환은 일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면 일의 능률이 떨어져서 성과가 낮아지고 결국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아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 일하기가 점점 더 싫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직장생활은 점점 권태에 빠지게 된다. 몰입에 이르는 5단계를 습득하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2단계를 습득하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게임을 할 때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고 1단계와 3단계를 습득하면 사고력과 집중도가 올라가고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자연히 성과도 좋아져서 일이 더 재미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일에서의 선순환이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공부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활동으로 바뀐다. 몰입에 이르는 5단계는 당신의 생활을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으로 차근차근 바꿔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황동문 기업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 및 책임연구원.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7년 동안 절정의 몰입 상태에서 수행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몰입적 사고가 두뇌를 최대로 활용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그는 몰입적 사고를 생활화하여 50년 이상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한 것은 물론 자신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지극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고질병처럼 안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는 몰입적 사고를 통해 과학자이자 교수로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하전된 나노입자 이론은 몰입 상태 연구 중 첫 번째 성과로 한국과학총연합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연구실에 선정되었다. 몰입전도사이자 국내 최고의 몰입 전문가로 CEO와 직장인, 학부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몰입 강연을 하고 있으며 창조적 기업 경영과 영재교육을 위한 몰입적 사고로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